대표님들, 시설장님들, 2026년 지정갱신 하고 또 평가받아야 하는 거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죠? 제가 그동안 수많은 기관들의 사업계획서나 운영규정 같은 서류들을 검토하고 또 컨설팅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프로그램의 질이에요. 오늘은요, 그냥 좋은 기관을 넘어서서 보호자들한테 선택받는 기관이 되기 위한 이 핵심 전략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서들을 쭉 보다 보면 정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구가 바로 이거예요. 내 집처럼, 내 가족처럼. 물론 마음은 너무 따뜻하고 좋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말만으로는 보호자들 마음을 움직이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분들 눈높이가요, 이제는 정말 전문가 수준이거든요. 과연 이 익숙한 슬로건이 정말 우리 기관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과거와 현재의 차이입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내 가족처럼 같은 추상적인 슬로건, 그리고 기본적인 돌봄만 제공해도 운영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보호자들은 이제 우리 기관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류로도 딱 증명할 수 있고 실제로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질을 원합니다. 이건 뭐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된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새로운 생존의 법칙. 도대체 왜 수많은 요소들 중에 바로 이 프로그램의 질이 우리 기관의 명운을 가르는 핵심 키가 됐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깨끗한 시설, 친절하고 충분한 인력, 이건 이제 뭐랄까, 맛집으로 치면 기본 반찬 같은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더 이상 A등급을 받거나 보호자들의 선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경쟁의 축이 완전히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핵심은 우리 기관이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어떤 고유한 가치를 제공하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전략입니다. 바로 개별화. 모든 어르신께 똑같은 시간표를 나눠드리는 시대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이제는 한 분 한 분을 위한 맞춤형 케어 플랜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개별화라는 게요, 그냥 우리가 잘해드려야지 하는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딱 박혀있는 명백한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제가 평가지표를 뜯어보면요, 이 개별화 계획이 얼마나 촘촘하고 구체적이냐에 따라서 점수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평가의 심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이 성공적인 맞춤형 케어 어떻게 서류로 증명하고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딱 이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욕구 사정을 정말 철저하게 하고, 둘째, 그걸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사이클처럼 돌아가면서 전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하셔야 할 게 바로 이 목표 수립인데요. 건강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죠. 근데 평가관 입장에서는요, 아무 감흥이 없어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하지만 3개월 안에 휠체어 대신 보행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는 욕창 2단계를 1단계로 완화하겠습니다. 라고 딱 제시하는 순간 어떨까요? 아, 이 기관은 정말 전문적이구나, 계획이 있구나, 바로 신뢰도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평가에 참여하셨던 분께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그분 말씀이 번쩍번쩍한 전체 프로그램 시간표보다 단 한 분의 어르신을 위해서 계획을 어떻게 바꾸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과정을 담은 사례 기록 하나가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핵심은 뭐다? 진정성을 기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무기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기술 스마트 케어입니다. 이걸 그냥 요즘 유행이니까 정도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기관이 얼마나 앞서 나가고 전문적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AI 돌봄 로봇이 어르신 말벗도 되어주고 약 드실 시간도 알려주고 또 스마트 테이블로 하는 인지 재활은 훨씬 재밌잖아요. 웨어러블 기기로 24시간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다 케어의 질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업계획서에 우리 기관은 이런 기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써놓는 것만으로도 평가에서 여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구나 하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법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릴게요. 이런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은요, 노인복지법에서 말하는 노인학대, 그중에서도 방임을 예방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24시간 어르신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보호자들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믿음을 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략입니다. 바로 인권입니다. 요즘 평가에서 이 인권과 윤리 경영의 비중이 정말 무섭게 커지고 있어요. 이제 인권은 그냥 서류 몇 장 챙기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기관의 문화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매년 법정 의무교육 다 받고 서류도 다 있는데 뭐가 부족한가요? 물론 그건 기본이죠. 근데요, 평가관의 눈으로 보면 그건 딱 C학점, 그러니까 과락만 면한 수준이에요. A+를 받으려면 그 의무교육을 넘어서 우리는 인권에 이만큼이나 진심입니다 하는 우리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스토리를 뭘로 채울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기관에 큼지막하게 노인학대 무관용 원칙을 선언해서 붙여놓는 거예요. 또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킨 인권 지킴이단을 운영해서 투명성을 보여주는 거죠. 프랑스에서 온 위마니튜드 같은 선진 케어 기법을 도입해서 어르신과 눈 맞추고 손잡고 대화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아주 좋고요. 더 나아가서 어르신들께 직접 여러분의 권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알려드리는 교육까지. 이런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기관의 품격을 만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전략, 바로 개인화, 스마트 케어, 그리고 인권 존중 문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표님들, 이 문장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는 번쩍번쩍한 최신 시설보다 조금 낡았더라도 그 안에서 활기 넘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는 곳이 결국에는 선택받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와 어르신이 진짜 원하는 건 멋진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보내는 시간의 질, 삶의 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질은 오직 프로그램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정말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우리 기관의 성공, 다시 말해 높은 입소율을 만드는 단 하나의 동력은 바로 프로그램의 질입니다. 제가 다른 기관들 사업 계획서를 컨설팅해 드릴 때 시설 현황이나 인력 계획보다 이 프로그램 계획에 몇 배나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공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우리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그 모습을 본 보호자분들은 우리 기관을 깊이 신뢰하게 될 거고요. 바로 그 신뢰가 우리 기관 앞에 입소대기자 줄을 길게 세우는 힘이 되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대표님과 시설장님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 정말 수많은 기관들 사이에서 보호자가 굳이 다른 곳이 아닌 우리 기관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 여러분 기관만이 가진 그 강력한 한방, 그 무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만약 그 무기를 어떻게 갈고 닦아서 서류로 멋지게 보여줘야 할지 아직 막막하시다면 그때가 바로 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깊이 고민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